한국에서 드라마가 종영이 되고 한 달 뒤면 평양 들어와요. 집에 재산을 팔아서라도 휴대폰 싼 거 하나는 무조건 장만을 해요. 사용 아니면 교화 10년인 거예요. 그 왜 나만 드라마, 나만 이제 녹화물 어디까지 봤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한국에서 드라마가 종영이 되고 18부작짜리 종영이 되잖아요. 한 달 뒤면 평양 들어와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거의 업데이트 빨리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도 뭐 친구들이 거의 다 그 간부들 자식들이었다 보니까 그런 소스가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여기 와서 흔히 저희 같은 북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보게 되면 장마당에서 사서봤다 그러거든요. 근데 항록함으로 장마당에서 고려를 못해요. 중국어 같은 거는 CDR로 고려가 가능한데 항록함으로 고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친구들끼리 막 돌려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와요. 야, 이번에 무슨 영화 생겼는데 볼래? 하게 되면 제목 뭐야? 물어보고 내용이 어때? 물어보고 재밌을 것 같으면 제일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봤던 게 코미디나 아니면 액션 그리고 옛날 역사 영화 이런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가장 최근에 봤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어릴 때 봤던 게 태양의 후예 보다가 왔어요. 저 아직 태양의 후예 못 봤어요. 그러면 태양의 후예까지 보셨으면 진짜 되게 많이 보신 건데 네. 북에서 보셨던 남한 영상 중에 네. 제일 재밌게 본 거 한 3가지만. 아이리시 원. 네. 김태희 나오는 거요? 네. 그거 재밌게 봤고 이병헌이랑 나오는 거. 그리고 하나는 맞다. 천국의 계단. 눈물 흘리면 봤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그리고 하나는 별에서 온 그대. 한국에서도 엄청 흥행한 드라마. 네. 그리고 일단 너무 많이 봐가지고 파리의 연인도 재미나게 봤고요. 일단은 영화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감스러운 도시도 기억에 남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양에서 신의주 쪽으로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신의주에서 이렇게 남한 드라마인데 이렇게 CDR을 빌려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이게 다 불법이고 딱 아는 사람한테만 빌려줘요. 그래서 하루 빌리는데 얼마, 몇 달러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그 CDR로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남한 드라마를. 무조건 USB 갔다가 컴퓨터로만 봤지 저는 CDR 접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아무래도 신의주는 국경지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긴 해요. 예.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물밀 교환해요. 한 1테라짜리 외장 하나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드라마, 영화, 예능, 음악, 책, 게임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뭘 하나 생겼다고 전화 와요. 그럼 물밀 교환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얘가 보다가 걸리게 되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물밀 교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많은 게 나왔잖아요. 게임! 네. 게임은 어떻게 북한은 인터넷이 안 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버전이 여기서 다 깬 그 버전이 들어거든요. 싱글 게임이 많이 들어오는. 그쵸, 그쵸. 저 때는 테란이랑 나오는 거 뭐예요? 스타크래프트. 저 때 스타크래프트 놀았어요. 저는 삼국지 많이 했고요. 네, 삼국지 같은 거는 또 컴퓨터 2대 있으면 막 연결해가지고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 둘이 막 게임하거든요. 북한 게임 중에서 윷놀이, 테트리스 요런 것들은 이제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휴대폰에도 깔려 있고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임들은 다 불법으로 들여오는 거고 싱글 컴퓨터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많이 했고 제가 있을 때도 스타크래프트 놀았으니까. 많은 남한 드라마를 봤잖아요. 그리고 시우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님도 이렇게 남한에 계셨고 어땠습니까? 탈북하고 싶어 동기가 있었나요? 군대도 못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엄청 방황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남자가 군대 못 가게 되면 사람 취급 못 받거든요.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랑 걸쳐가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고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난 거예요. 저 새끼 군대도 못 갔으니까 앞으로 사람고시 못 한다. 장가도 못 간다.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그래서 빡쳐가지고 그럼 내가 눈에 돈으로도 내가 노래 누르겠다. 권력으로만 누르면 해가지고 제가 그때 2년 동안 알바하고 차 세차하고 집 날라주고 이런 알바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침 새벽에 5시 집 나갔다가 새벽 1시 들어오고. 이제 북한에 이제 알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저 때는 이제 없던 단어였고 이게 언제부터 나왔고 어떤 식의 알바가 있는지 사람들은 알바라고 부르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알바라고 그러고요. 그 핸드폰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스마트폰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뭐냐면 그 알바라는 게 갑자기 생겨요. 그쵸. 네, 북한은 여기처럼 이렇게 공고문 내고 모집하는 게 아니고 창고를 총괄한 놈이 갑자기 물자가 많아졌어 하게 되면 이거 옮겨야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알바들을 허출하거든요. 북한은 시간당 돈 받는 게 아니고 거리당 돈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짐 운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역에서 움직이게 되게 되면 북한은 5,000원. 그리고 구역에서 구역 넘어가게 되면 가까운 거리할 때 10,000원 주거든요. 뭐 석탄 같은 거 이렇게 막 겨울철 내게 되면 석탄 구멍탄 빚어주는 거. 그리고 뭐 석탄 상하차 해주는 거. 좀 부잣집 아가씨들. 네. 오대 갈 때 캐리어 같은 거 들고 가는데 캐리어 들기 시켜야 되게 되면 그렇게 알바 주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주시고. 그렇게 옆에 들고 따라다녀요. 근데 그런 건 좀 알바를 많이 받는데요. 그 자동차 세차 같은 거는 거기서 제가 한 거의 1년 일했거든요. 예. 네, 거긴 적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긴 매일 돈을 주거든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많이 받을 때는 막 달러로 한 20불 받을 때도 있고 평균 하루에 한 북한 돈 5만 원, 6만 원을 벌었어요. 거기서. 아침 7시까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새벽 5시 출발하거든요. 거의 2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그럼 가가지고 7시부터 일 시작하는데 퇴근할 때까지 앉지를 못해요. 그렇게 차가 많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평양시 들어오려면 무조건 차를 세차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남포항이랑 이런 거 수출길 석탄차 이런 트럭들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거든요. 걔네가 막 줄 서서 들어요 차가. 그래서 그 차 한 대당 세차가고 25,000원이거든요 북한 돈. 그래서 거기서도 알바들 많이 해봤고 그때 알바인들로 자영업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부업이라고 얘기합니까? 알바는 외래어잖아요. 젊은 사람들끼리는 알바라고 얘기하죠. 그 창고라면 창고, 동네라면 동네. 쟤는 항상 저런 거 일자리 있으면 하는 애야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럼 동네에서는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알바를 이렇게 모집해서 쓰는 그런 사람의 전문 주더라고 있거든요. 그 창고장이라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창고장 그럼 이 사람한테 연락해주게 되면 이 사람이 그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한테 연락하면 그 사람이 이제 몇 명 필요한지 그걸 데리고 오는 거네요. 네. 저 때는 휴대폰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유선 전화기 있잖아요. 예, 그건 거의 다 있었고, 근데 시우씨 올 때는 휴대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분포가 됐었나요? 휴대폰은 거의 뭐 다 있었는데 굽수가 있죠. 휴대폰이 다 있는데 굽이 나눠져요. 북한에서 이렇게 그 전화만 하시는 폰 있잖아요. 여기서 투지폰. 네. 투지폰 같은 거 보고 그냥 막대기 폰이라고 그러는데 그 막대기 폰 있고 폴더식 있고 밀개식 있고 뭐 슬라이드식 있고 스마트폰이 제일 굽이 높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신형이나 구형이나 따라 또 굽이 나눠요. 무조건 휴대폰이 필수가 된 시대예요. 이제는 남자나 여자들도 집에 재산을 팔아서라도 휴대폰 싼 거 하나는 무조건 장만을 해요. 그럼 여기처럼 그 휴대폰 그 대리점이라는 게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소 같은 데 가게 되면 거기서는 신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장사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걔네한테도 신품이나 중고를 살 수가 있어요. 일단 핸드폰 기기값이 50불부터 비싼 게 한 470불까지 있거든요. 네, 뭐 스마트폰이 그래도 많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뭐 여자친구 사겠다 하게 되면 얘는 좀 이뻐서 사겠는데 얘가 핸드폰이 뭐 투지폰 쓰고 있다 하게 되면 뭐 스마트폰으로 바꿔주고 기기를 그러고 엄청 좋아하고. 그 월 이용료는? 네? 월 이용료는 본인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월 이용료는 북한이 비싸진 않아요. 한 분기에 북한 돈으로 2,950원인가 내거든요. 엄청 저렴하네. 분기별로네. 네, 분기별로 내요. 그러니까 2,950원을 내게 되면 매달 무료 통화 200분에 무료 메시지 20개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전화돈 450원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200분을 다 쓰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전화돈이 차감되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는 분당 4원 20점 빠지고 핸드폰에서 유선으로 전화할 때는 분당 3원 50점 빠지거든요. 오신 지 이제 8년 됐는데도 정말 이제 생생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기기별 금액대는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폰은 이게 구식이냐 신식이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다르는데 북한은 제일 비싼 게 아리랑 전화기가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비싼 게 뭐 숫자로 일단 나가요. 뭐 2360, 뭐 2370 이렇게 숫자로 하는데 그 숫자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스마트폰이 따라서 좀 이거 내가 쓰다가 중고로 팔아도 가격이 감가가 많이 안 되고요. 근데 좀 기종이 스마트폰이라도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렇게 유성이라고 후기가 한 요만한 거 하나 나온 거 있거든요. 스마트폰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초창기에 나온 거. 근데 그거는 한 50불? 50불은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화기 한 석대인가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제 이름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또 프리만한테 폰해요. 북한도 대포폰이 있어요? 있죠. 다른 사람 명의로 쓰죠 다. 내 이름으로 전화기 한 대밖에 못 뽑아요. 1919 해가지고
북한의 핸드폰 번호가 숫자리 앞자리 다른 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191로 시작하고 다른 하나는 195로 시작해요. 네. 191은 거려망이고 195는 강성망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195를 많이 쓰고 평양은 191을 많이 써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91 하나, 195 하나 해서 1인당 2대까지만 허용하고 번외 이름으로. 나머지는 허용을 안 해줘요. 북한 자체에서. 그러니까 저는 191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191 하나만 내 이름으로 뽑고 나머지는 다 다른 명의를 던지고 사요. 30불인가 주고. 그래서 핸드폰을 뽑는데 내 북한이 스마트폰을 100% 도청하거든요. 국제통신센터에서. 그쵸. 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핸드폰은 친구들이랑 그냥 야 오늘 술 먹자 뭐하니 이런 간단한 일상생활 얘기만 하고 뭐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좀 법에 걸린다 이런 거 같은 거는 다른 사람 명의되는 폰으로 전화를 하죠. 녹화물 생겼다고 하는 것도 전화할 때 친구들이 야 집에 저런 비누한 밑장 생겼는데 갖다 줄까? 이렇게 얘기하고 암호가 있어요. 통하는 게. 그러면 이제 그쪽 스마트폰도 사용을 하셨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텐데 어느 정도의 좀 느낌 차이가 있나요? 카메라 성능 많이 떨어지고 일단은 기기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 이제 탈북하게 된 동기?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 19살 땐가 사람을 보낸 적도 있거든요.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근데 제가 안 가겠다고 했어요.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내 나라가 내 땅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래서 야, 엄청 빨갱이네. 막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겠다 했는데 지금 학록을 많이 보고 친구들도 좀 많이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깜방에도 갔다 왔고 그랬거든요. 구루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얻어맞고 살아난 적도 있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어떤 일테라에도 다 안 남기니까 노트북에 좀 잡아놓고 있어요. 노트북도 이렇게 암호 화로 만들어 놓거든요. 함부로 못 열게.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다 풀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아는 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새벽 1시에. 그래서 뚱뚱 뚫어 누구야 했더니 형 나야 해가지고 문 딱 열었는데 뒤에 정보기분에 두 명 딱 서 있는 거예요. 난 동생이니까 마음 넣고 이거 하나도 아무 안 쳐놓고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현행 걸렸죠 완전히. 노트북 채로 딱 그 다음에 걔네가 노트북 들고 가더니 봤는데 걔네가 혀를 차더라고요. 3년 만에 저 같은 거 처음 잡았대요. 이렇게 자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넌 무조건 사용감이네 녹일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714 그룹바가 테러 생겼거든요. 백금 그룹바에서 714로 넘어갔는데 평양은 그리고 714 그룹바에 얘네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다행히도 새벽 시간 때까지 얘네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침 7시에 넘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명이 나를 단속했는데 한 명은 또 순찰들로 나가고 한 명은 앉아 있는 거예요. 걔 건데건데 두벅 보면서. 네. 그래서 내가 걔를 2시간 동안 설복을 했죠. 뭐라고 설보겠습니까? 일단 이 방에서 벗어나야지만 내가 사는 길이다. 그쵸. 일단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사용 아니면 교화 10년인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양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대통령 되고 이런 거 단속당하잖아요. 그럼 돈 주는 거 다 받아 먹으라고 해요. 경찰들 보고. 맞아. 그리고 그래도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또 신고를 해. 그래서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통사정했죠. 그래서 내가 걔네 보고 담배 좀 피우면 담배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다 내려놓은 상태니까. 막 눈물도 흘리고 진짜 그때 별의별 생각 정말 무서웠겠어요. 한 명은 좀 나이 먹은 놈이다 보니까 좀 돈 받고 나를 좀 살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의견 대립이 좀 있었어요. 나 있을 때. 근데 그 젊은 놈이 신찰들로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늙은 놈을 설복을 했죠. 살려달라.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 가자 얼마 줄 거야. 제가 5,000불 주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걔가 내 거 신분증이랑 집 열쇠를 해실했어요. 그래서 열쇠 찾아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새벽 4시에 같이 우리 집 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5,000달러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돈 있는 거 차고 나오다가 그걸 치웠거든요. 집에 이렇게 나오다 보게 되게 되면 경찰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직전으로 이렇게 갈림길이 있어요. 약간 새벽 4시 이렇게 따라가면 튀었어 이쪽으로.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면서 들리더라고요. 정신을 그때면 날 살려야죠. 잡히면 죽는데. 그때 제가 자영업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콜택시 같은 거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콜택시에다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어디인데 오라고. 그러니까 걔가 새벽 시간인데 그럼 할증되는데 괜찮냐고. 괜찮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평양시 그때 2시간 만에 벗어났거든요. 어디로 갔어요? 벗어나서. 그때 그 택시 타고 평성으로 바로 평양시에도 보리버스가 있는데 이게 평양시에도 타게 되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먼저 여기 한국 오시다 보니까 제 사진이랑 제 그게 100%
뿌려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 컴퓨터를 따락 치게 되면 북한도 별부를 발전했거든요. 감시 대상이라서 못 나가게. 사진이 쫙 뜨기 때문에 초소마다 저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택시 타고 빨리 평성으로 튀어가지고 거기서 보리버스 타고 함흥 걸치고 총진 걸치고 해상까지 겨우 나와가지고 그때 아무 선도 없이 그냥 막 나간 거예요. 예, 돈만 차고 그냥. 그런 해상까지 나와서 거기서 막 탈북 루트를 찾았죠. 어떻게 누굴 찾아갔어요? 그때 제가 뭐 자영업하면서 뭐 시주, 해산, 함흥, 뭐 총진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장사꾼들. 네, 장사꾼들하고 통해가지고 어떻게 그 탈북들을 찾았는데 국경경비대 하다가 제대된 애인 거예요. 걔한테 좀 사기를 쳤죠. 아, 나 원래 엄마는 한국 계시고 아빠는 같이 살고 있는데 아빠가 지금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 믿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나 엄마한테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보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면 돼? 했는데 걔가 그때 15,000달러 부르더라고요. 15,000달러면 큰 돈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15,000달러 줄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1월 5일 날 압록강을 넘었거든요. 강이 얼어붙지 않았어요? 네, 오렀을 때 넘는데 오후 4시에 넘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국경경비대 처서 앞으로. 그래서 그 처서에 가가지고 경비서는 그 국경경비대가 중국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그 앞에 그 중국 대방에 차 끌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국경경비대가 철조망 다 들어주고 길 안내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그건 넘다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압록강 중간에 딱 들어갔는데 도망가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일인지 그리고 이렇게 북한 땅을 쳐다보면서 이게 내가 다시 살아서 여기 북한 고향을 다시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약간 고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거기서 가지고 못 넘었어요, 제가. 내신내도 낮은데 일단 국경비대 카바를 서고 넘다 보니까 그렇게 넘었죠, 저는. 다가 아, 일단 그래도 또 난 길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넘었거든요. 사촌 형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형 클럽 놀러 가요. 막 온몸에 물씬 막 있는 조폭애들이. 저희 어머니가 그 공항에서 나를 딱 처음 보고 느낀 점